지금부터 사전 투어를 시작합니다.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민청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시기 전에 공동 크리에이터를 맡고 있는 임진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또 가장 먼저 전시관을 방문해 주신 첫 번째 방문객이셨습니다. 임진영입니다. 저희 이번에 전환학생이고 기획자인데 전 오픈하우스 서울이라는 것을 기획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시와 건축에 대한 컨텐츠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이번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 역할이 우리 도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행사잖아요. 우리 도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자리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보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전시 구조도 4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주제전이 있고요. 마스터 플랜전이 있고요. 현장 프로젝트가 있고 저희 게스트시티전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국제 스튜디오 전시전이고요. 게스트시티전은 뭐냐면 여러 세계의 도시들이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시 간 교류를 하는 전시게 되고 다른 도시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고 있지라고 질문을 받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지역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전과 뭐가 다르냐? 땅을 바람기를 우리가 회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저희 도시에 보시면 이 건물들과 이 밀도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울 곳은 비우고 오늘 곳은 그래서 더 집중적인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도시를 좀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제가 나왔고요. 게스트시티의 주제는 페더럴 브라운즈거든요. 그 마블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평행 우주처럼 저희도 지면이 좀 더 정칭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 도시에 활력이 생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인구와 공공성을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되거든요. 질문을 던질 때 각 도시들한테 저희가 6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라운드라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많이 쓰는데 이 표현이 한국어로 말로 바꾸면은 지면이거나 땅이거나 저희가 스트리트 레벨의 1층이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땅의 지면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만든 지칭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하면 도시에 우리가 지금 인도, 차도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만 입체적으로 도시에서 좀 누릴 수 있을까?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도시가 활력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이 6가지 질문은 각 도시별로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응답들의 어떤 해결 혹은 이제 자기들의 생각들이 담긴 것들이 전시대에 펼쳐져 있습니다. 40년 전에 80년대에 지금의 하이라인이 있던 그 철도만 남아있던 자리에 이곳에다가 공공구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기획안을. 이거는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하이라인이 지어졌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40년 전을 생각하면 아니 철도 위에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미 제안을 했던 거죠. 수많은 스케치와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시를 입체적인 건축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입체적인 건축을 하니까 지상층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지상층에 녹지가 생기고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구나라는 제안들이 있어서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 보시면 이게 멜버른의 이제 모나시 어반랩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멜버른 하면 호주잖아요. 이미지 하나당 책장 하나가 매칭이 돼요. 이 땅이 원주민에서 그 다음에 백인들이 이제 점령을 할 때부터 그 다음에 산업화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그리고 또 땅이 굉장히 개발 때문에 망가졌다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10가지 프로젝트를 골라서 그 땅의 변천과 이미지와 각각의 세세한 엄청난 리서치 작업을 매칭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면 최근에 이효리 씨가 바젤시에 가서 저 강에서 수영을 하고 저기 바로 저 강에서 출근길이에요. 방수팩을 주면 옷을 거기에다 담고 큐브를 타고 떠내려가요. 그럼 자기가 도착하고 싶은 정착지에 내려서 그 옷을 다시 입고 출근합니다. 이 정도로까지 강이 일상에 가깝게 다가오기까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어떻게 활용하는 과정들을 이 강 주변에 수많은 데이터와 지도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를린은 저희가 이제 도시별로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베를린은
중정의 도시라는 테마를 갖고 있어요. 8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공간에 가진 가치를 발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거기 상업적인 쇼핑몰로 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공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 뒤로 오시면 여기 보시면 4개의 중정에 대해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벽면에서는 그 중정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이 안에서는 중정을 한마디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통로가 있지만 그 안에는 켜켜이 여러 건물 공간들이 이어져서 그 안쪽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 장면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낡아서 실망화되고 노숙자들만 있어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입체 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저축구에 상업 공간을 넣고 공원을 위로 올리면 다 좀 더 활성되지 않을까 해서 미아시대 공원 3층에 있습니다. 4층 옥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민관의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 돈을 가진 자본과 관과 협력을 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뤄내서 여기 인터뷰를 보시면 굉장히 어려웠던 그 협의 과정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나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도미니크 페로의 작업인데 도미니크 페로는 내년에 열릴 프랑스 올림픽의 선수촌을 디자인했어요. 보통 저희가 경변에 건물 세우면 아파트는 저희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세워요? 전망이 중요하니까. 그죠? 환상형으로 짝짝짝. 우리 집 전망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했냐면 강의 선박이 정박하듯이 직각으로 모든 건물들을 배치했어요. 강의 직각으로 모든 걸 배열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거기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정해더라고요. 중국의 전통주택 중에 하나는 땅 속에 있어요. 미음자로 땅을 파고 내려가서 살아요. 그런데 현대화되니까 이게 지면이 단절되는 거예요. 밑에 저 지하주택이 있는데 위에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상징적인 인프라의 단절을 보여주고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국의 현실이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땅에 대한 의미가 삶의 영역인 그 전통주가 단절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건축가가 개입해서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제전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편하게 휴게하면서 전 세계 건축 전문가들이 땅을 건축하는 각자의 전문적인 관점을 하나의 작품에 각자의 작품에 집중하여 하는 인터뷰 영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건축가마다 말씀하시는 핵심 부분이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 공간들에 이제 각 건축가들의 인터뷰 내용들이 담아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향후 서울의 건축의 미래에 대해서 디지털화된 이미지로 정리를 해놨다고 합니다. 전시 내용보다도 어떻게 투어를 하시면 좋은지 투어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먼저 전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서울 백년 마스터 플랜전의 인트로 패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시 제목 서울 그린 네트워크 어떤 느낌이세요? 서울을 100년 후에는 뭘로 연결하는 느낌? 자연으로 연결하는 느낌, 그 컨셉을 가지고 기획한 전시고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자연으로 연결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자연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유형을 나누어서 그 유형에 맞게 작가분들, 초청 작가분들과 작년에 진행한 서울백년 마스터 플랜전 국제공모전 선정 작가분들께서 작품 아이디어를 기획하시고 작품을 만드는 섹션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레벨 라인이 나뉘는 저희 서울 100년의 얼굴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 100년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의 주거 겸 한강다리 이런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열역학적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지오토슨이 지혜원과 라이언 모터슨이라는 두 분이 같이 하시는 스튜디오 명인데요. 이 두 분이 서울의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서울의 이제 실제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열의 지금 균형이 깨진 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만드신 거를 오른편에서 와이드 스크린에서 자체를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열 역학을 맞출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일까 이것까지 생각을 되게 디테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전시대를 보시면은 지금 돌 샘플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자재를 사용하면은 어떠한 열 역학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건축문화재에서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고요. 올해 42대째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상건축가 일본의 안도 다다오가 공동으로 설계한 LG 아트센터 서울 및 LG 디스커버리랩 서울이 대상을 받았거든요. 100년 마스터 플랜의 공모 작품들이고요. 가운데는 저희 그 공모 작품이 들어가 있고 중앙으로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사업들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민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제가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메트로폴 파라솔은 이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부르잖아요. 랜드마크가 지금 1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유력인 마이가 한 게 뭐냐면 이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다 수집했어요. 이 공간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도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로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뒤가 허드슨 야드. 여러분 허드슨 야드 하면 30개 라인이 지나가고 있는 엄청난 철도를 뒤덮어서 새로운 공공공간을 조성한 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새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작업들을 엔지니어링과 그런 테크놀로지가 들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도시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 고령화예요. 근데 토론토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가 될 때 도시 환경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가 인구의 반 이상을 넘어갔을 때 도시 환경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리서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노인만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대상이 또 뭐냐면 더 소수자인 성소수자까지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 개념 하나 엮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고 어떤 제도를 바꿔서 어떤 조례를 바꿔야 법을 바꿔야 이게 환경이 좋아지는가를 리서치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도쿄 사례를 좀 많이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쿄가 도시 공간에서 환경은 저희가 가장 비슷한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에서 의미 있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도쿄 옆에 있는 마루노지하고 니온바시 지역에서 어떻게 공공공간이 개선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 시장은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줬어요. 1200%까지 줘요.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면 너네 건물 더 짓게 해줄게. 그게 1200%인 거예요. 저희가 도시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인도 차도 뭐 평면 면적만 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도시 공간을 보면 왜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면 기분이 좋고 어떤 공간에 가면 불편한가를 파악할 수 있죠. 요 거리. 여기에서 많은 도시 활동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활기차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드로잉이고요. 여기는 이케부쿠로 혹시 잘 아시나요? 이케부쿠로가 도쿄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좀 외지고 어두운 이미지, 야쿠자 많고 뭐 이제 이민자도 많고 뭐 굉장히 이렇게 낡은 지역 이렇게 인식이 되다가 만화를 가지고 굉장히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자. 그래서 오타쿠들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해요. 공개공지 뭐냐면 같은 논리예요. 너네가 개발할 때 공공공간을 조금 더 내주면 건물 더 짓게 해줄 거거든요. 그걸 사적 소유의 공공공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건물들이 여러분 앞에 건물 앞에 보면 큰 빌딩 앞에 공개공지가 있어요. 뭐로 쓰이냐면 담배 피는 공간. 화단으로 가로질러서 우리가 도시가 충분히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왜 이 극장을 세웠냐면 이 캠프에는 극장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대규모 축제도 열려요. 연극 공간으로. 그래서 이 극장 위에 최근에 등장한 이 많은 공공공간을 배우로 세웁니다. 근데 이 배우라는 의미는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공공공간인 척하는 배우일 수도 있고 공공공간 아니고 싶은데 공공공간으로 등장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공지의 어떤 그 모호하고 복잡한 특성들을 이 무대 위에서 연출을 했고 이 뒤로 오시면 각 공공공간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와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다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공지라는 게 도시의 어떤 공개공지의 성격이라는 게 그걸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다양한 가능성도 생긴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 바로 뒤에 보이는 건 싱가포르 사례인데 여러분 요즘 한국에 지금 고온 다습의 분기를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싱가포르 역시 기후와 고밀도를 다뤄요. 그래서 70년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짓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아트리움을 에어컨으로 다 통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이 하나는 에어컨으로 통제하는 70년대 건물, 바로 뒤에는 노만 포스터가 외부를 미세 기후를 조정해서 좀 더 쾌적한 공공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홍콩의 지면이 없는 도시 드로잉이에요.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실 거예요. 홍콩처럼 초고밀도에서는 지면을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그럼 공공공간이 안 벌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쇼핑몰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거리에서 댄스 파티가 벌어지고 이런 통로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죠. 결국 이 도시의 활력을 만들고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고 그걸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걸 사실 이번 비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서 같이 소개했습니다.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네 번째 비엔날레는 땅의 도시, 땅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서울 100년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난개발로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도시개발 때문에 기존의 자연 친화적인 도시였던 서울이 앞으로는 자연 친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개발되기 위해서 앞으로의 100년은 어떤 100년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심 있고 내가 사는 서울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미래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나라의 사례들도 보실 수 있고 여러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지고 찾아주셔서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조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이제 그 주제와 걸맞게 그 주제전 앞에 보이시는 땅소와 하늘소가 있는데요. 이제 땅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늘을 만나는 장소에 두 글자로 함축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굴곡진 언덕을 통해서 산세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송현동 부지와 그걸 이루고 있는 이제 땅의 기운들을 이제 굴곡진 언덕에 서서 혹은 앉아서 좀 비스듬히 누워서 감상을 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앙에 놓여 있는 수공간이 있는데요. 이제 수공간은 이제 하늘과 산세를 투명하게 반사시켜 저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물 생명을 잉태시키는 이제 물의 아름다운 속성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하늘소인데요. 이제 땅소와 같이 이제 총 감독이신 조병수 건축가님께서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제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가 좀 12m 높이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하늘을 같이 감상하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소라는 작품에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하늘소는 이제 땅의 지형, 그 생태, 그 조망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연과 도시가 어떤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좀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제와 맞게 서울의 100년후를 여기서 한번 그려보실 수 있을 텐데요. 수십 년 전에 저기는 뭐가 있었고 저기는 뭐가 있었고 대화를 하시면서 좀 서울의 수십 년 전의 모습을 회상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을 더 깊게 감상할 수 있는 마루와 같은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 한국의 네 곳에 있는 흙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땅끝마을 해남의 흙도 있고 DMZ 지역의 흙도 있고 예전에 한강 근처에 이렇게 좀 가려져 있던 그런 흙을 퍼와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작품 이름은 사운드 오브 아키텍처라는 작품 이름이고요. 작가는 이제 루가노 대학원 그 맨드리시아 아카데미아 건축 아카데미아 학생들과 이제 리카르도 교수님 그리고 이동준 건축가님이 같이 설계한 작품입니다. 2022년 가을 학기 설계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이제 23개의 유닛으로 된 목재로 제작된 작품들이 이제 선형으로 대화를 이루면서 터널을 만듭니다. 이 23개의 유닛들은 이제 크기는 정하고 이제 다양한 형태와 색상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게 의도한 작품이고요.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늘을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는 하늘과 이제 빛 그리고 이제 23개 각각 다른 음향 배경음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빛, 하늘 그리고 음악과 이제 연결성을 같이 느껴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같이 연결성을 보는 재밌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검색해서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마치겠습니다.